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채훈님께서 만드신 브랜드의 리커버리 카밍 블레미시 밤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비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훈님을 다시 보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리뷰 시작할게요. 고!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면 실버 컬러의 튜브 용기에 담겨져 있는데 펌핑 타입이고요. 이 비비크림에는 자차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꼭 바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차가 없기 때문에 제형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로션과 크림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묽고 가벼운 발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바를 때 손끝에 남는 그 뭔가 모를 찝찝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비크림에서는 그런 찝찝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 비비크림을 사실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비비크림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발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형은 이 발림감만큼이나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손에다가 싹 발라놓은 거 보면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도 모를 그런 제형입니다. 그리고 이 비비 컬러는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비비크림이다 보니까 바이에콘 미지에프 비비크림이랑 아누아 매트버크 글로우 커버 베이지 이 친구들이랑도 비교를 조금 원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세 가지 중에 컬러 자체는 아누아 매트버크 글로우가 가장 맑고 깨끗한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쿼치 비비 17, 19호가 아누아 매트버크 글로우보다 조금 더 생기 있는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쿼치 21, 22호가 조금 차분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였고요. 바이에콤의 비비가 가장 잿빛이 많이 느껴졌어요. 제형은 아누아 제품이 가장 꾸덕하면서 조금 두께감이 느껴졌고요. 바이에콤 비비크림이나 쿼치 둘 다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형이긴 한데 쿼치 제품이 훨씬 얇고 가볍게 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은 세 제품 다 어느 정도 광채가 느껴지게끔 마무리가 되는 제품들이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아누아 매트버크 글로우가 살짝 맨들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쿼치 비비가 물폭탄을 맞은 것처럼 가장 촉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얼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발라야 되나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냥 손으로 발라볼게요. 그 채원님 영상 보니까 손으로 막 발라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이게 손으로 막 발라도 되는 이유가 확실히 손끝에 남는 그 꺼슬꺼슬하고 뭔가 걸리는 그 느낌이 없어서 손으로 발랐을 때도 진짜 매끄럽게 엄청 잘 펼쳐지고요. 뭔가 밀착력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손으로 두들겨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 베이스 제품 중에 자차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확실히 자차가 없으니까 좋긴 하더라. 발림감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제가 이 컬러가 21, 22호여가지고 23호인 저한테는 좀 밝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 피부톤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이게 제형이 얇아서 제 피부톤이 다 비쳐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옆에는 사실 이렇게 손으로 막 바르면은 뜨기 쉽거든요. 일단 손으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얼굴 반쪽만 발라놓은 거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피부 톤업 싹 해주면서 피부 결 정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이 비비크림을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커버력이 엄청 낮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얼굴에 있는 잡티나 울긋불긋한 피부톤을 정리해주는 정도의 커버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얼굴 마저 바르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여드름 있던 곳에 커버력을 보면은 이 정도로 가려지거든요. 사실 가려졌다라기보다는 그냥 불투명한 막을 한 겹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뭐 비비를 쓰진 않겠죠? 커버력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비비크림을 손으로 이렇게 바르고 있지만 밀착력이 막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되게 얇은 제형인데도 피부에 뭔가 하나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밀착력이 막 그렇게 썩 좋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여기 발라놓은 쪽에 손으로 이렇게 막 문대도 손자국이나 벗겨짐이 남지 않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얼굴을 좀 자주 만진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가볍게 쌩얼인 척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코 옆에 붉은기 커버해 볼게요. 안 가려지거든요. 이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이 볼에 남은 여드름 흉터에 한 겹 더 올린다고 해도 크게 커버력이 쌓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준 거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제형 자체도 약간의 광택감, 광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제품에 자차가 없다 보니까 유기자차 선크림까지 발라준 상태에서 이 비비 사용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 광채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쌩얼인데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피부 어떻게 커버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부 전반적으로 큰 들뜸 없이 발리는 느낌이 들고 제가 이 비비크림을 바르면서도 신기해하고 채연님 영상을 볼 때도 신기했는데 커버력은 진짜 없거든요? 이런 잡티나 코끝에 빨갛게 흉터 남은 거 이런 거 다 비쳐 보이는데 모공 커버는 엄청 잘 됩니다. 이 나비존의 모공 커버도 진짜 잘 해주고요. 제가 코 옆에 여기에 뽕뽕뽕뽕뽕뽕 모공이 엄청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꽤 잘 가려줍니다.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코 옆에 약간 들뜸이 있고요. 여기 코끝에도 약간 들뜸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진짜 미세하게 살짝 뭉치면서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볼에도 각질 부각이 있었고 여드름 주변에서도 약간의 각질 부각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른 직후에 눈가 주름 끼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팔자 주름 끼임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들뜸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 제품 밀착력 테스트고 뭐고 할 게 없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막 문대면은 제가 원래 피부가 손으로 문대면 빨개져요. 그래서 지금 빨개지는 거 말고는 크게 벗겨진다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각질 부각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하면서 각질이 조금 많이 올라온 날에는 각질 부각이 조금 많이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각질 관리를 좀 잘하고 써야 되는 그런 비비크림이었고 저는 이 비비크림을 사용하면서 각질 부각이 있는 거 말고는 크게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 바를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쿼치 제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본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쉽고 빠르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신에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피부 결 정리, 톤 정리 해주면서 내 피부처럼 보이는데 내 피부보다는 조금 더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괜찮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파우더 처리해주고 지속력 테스트 할게요. 광채를 죽이고 사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58분이고요. 그리고 11시 14분. 지금 7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7시간 동안 속건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피부 상태를 이렇게 보면 파우더 처리해준 쪽은 그나마 좀 붙어있는 느낌인데 파우더 처리 안 해준 쪽은 뭐 남아있는 거 없이 약간의 광채만 느껴지고 싹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 피부 위에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요 느낌은 제 체감상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냥 피부 위에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봤을 때 모공 커버 됐던 것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피부 위에 그냥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가 주름 끼임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팔자 주름 끼임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들뜸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코 옆에 미세한 들뜸만 살짝 이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해준 쪽은 그나마 피부에 좀 붙어있는 느낌이었는데 모공 커버 됐던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벗겨진 느낌이 들고요. 파우더 처리해준 쪽에서도 코 옆에 들뜸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있는 곳에 각질 부각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 눈가 주름 끼임이나 팔자 주름 끼임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턱 아래에서는 하얗게 들뜨는 느낌과 함께 크리즈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막 그냥 갖다 문대서 그런가 이 눈썹 사이에 하얗게 끼이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이 아래쪽
지워서 다크닝 확인해 볼게요. 비비크림 사용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다크닝이잖아요. 근데 뭐 피부에서 싹 날아가가지고 다크닝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싶긴 한데 이 아래쪽에 다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비크림이 처음 바를 때는 약간 부옇게 뜨나 싶은 느낌이 들다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제형이라 이렇게 아래쪽에 발라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다크닝이라기보다 확실히 그냥 피부 위에서 날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 위에 다시 얹어서 수정 화장 해볼게요. 제형 자체가 발림감이 워낙에 좋아서 수정 화장을 이렇게 손으로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손으로 발라서 수정 화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화장 해준 거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큰 들뜸 없이 똑같이 발리고요. 이런 각질 부각이 있는 곳에는 수정 화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랐을 때처럼 모공 깔끔하게 다시 싹 가려주고 코 옆에서는 약간 들뜸이 남아있긴 합니다. 반대쪽도 각질 부각이랑 들뜸이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쿼츠의 리커버리 카밍 블레미쉬 밤 알아봤습니다. 저 진짜 별로면은 별로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비비크림 중에 가장 괜찮다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컬러도 일단 잿빛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고 발림감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쌩얼처럼 연출할 때도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약간 뻑뻑해서 잘 못 쓴다 싶은 그런 파데에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게 자차가 없는 성분이다 보니까 다가오는 여름 우리 선크림 꼭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비비크림 안에 어떤 선크림을 바르냐에 따라서 지속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각질 부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신다 하시면 각질 부각에 대한 점은 좀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속력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뭐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피부에서 금방 날아가는 그런 제형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부 타입에게 추천을 드리냐, 일단 건성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